사실은 이게 저의 현상수배 시리즈의 두 번째 시리즈거든요. 현상수배 시리즈가 지난번에는 예술가 현상수배 시리즈였습니다. 예술가를 우리가 가상의 그 예술 동맹을 만들고 여기 아트에 대해서 예술 동맹을 만들어서 제가 뭐 이번 데뷔 오면은 현상금을 드리는 식으로 했는데 다 돈으로 얘기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금으로 금값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금으로 금조각 또 골드박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현상수배라는 개념이 저는 개념미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개념 협회를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예술가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도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소양이 국민들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도 좀 도입했으면 하는가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예술가 현상수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술가 시리즈를 쫙 만들었는데 이번에 월드컵 시작하면서 월드컵 선수들, 축구 선수들 중심으로 이번에는 새롭게 만든 거고 훌륭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색칠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번에 특별히 이 운동화 끈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이 운동화 끈인지 못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 못 있어요.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이 이거 빨대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운동화끈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잡은 게 괜찮았던 게 다른 분들도 기존에 한 분들이 아무도 없었고 또 운동화끈이라는 게 운동선수하고 너무나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루하루 운동화끈을 묶고 하루의 그 노력과 인내 또 손흥민 선수야말로 저쪽에 있네요. 남보다 1시간 일찍 나오고 1시간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가 지금 부분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자기의 땀과 노력의 결정이라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아주 축구로 성공한 분들을 제가 표현하니까 이런 어쨌든 이 사람들의 그 인내의 그 결과가 그냥 알알이 땀으로 보송보송 맺힌 것 같은 열기가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제가 해놓고 나서 보면은 이게 전면법 스타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서 그리고 색다른 전면법이다.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좀 크기는 다르고 또 사람들이 이 운동화끈이 이렇게 색깔이 많으냐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검색하고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들어가보면 회사들도 많고 색깔도 많고 근데 재밌는 거는 많이 나오는 게 둥그런 운동화끈이고 그다음에 납작끈이 있고 둥근끈은 뭐 우동끈이라고 막 표현도 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끈도 있어요. 칼라. 대부분 형광색을 많이 쓰는 것도 있고 한 20가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게 그 인물을 딱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게 해줘가지고 신기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렇게 봐서 여기 이미지가 조금 느낌이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 막 위에 처음에는 손흥민 때는 제가 위에 덧붙이지 않았는데 점점 좀 메시부터는 막 위에다가 덧붙여서 두께를 입체감 이렇게 두께를 주고 앞으로는 이제 입체감이 더 살아날 걸로 예상됩니다. 더 두껍게 하면은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진짜 신개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세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가 현상수배 시리즈의 한 예인데 지금 여기 앤디오 있고 저쪽에 비넨트 방고 있고 그 다음에 뱅크시 있고 그리고 여기 모나리자까지 전에 했던 제가 몇 년 동안 현상수배 시리즈 했던 건데 이렇게 앤디오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화하는 거는 사실은 대중문화보다도 더 뿌듯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술은 대중미술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요 같은 거는 대중가요라고 네. 해서 그런 게 차이가 있지만 미술은 그런 게 없어서 선진국의 문화적인 소양은 거의 필수적인 건데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수치로만 선진국에 올라가지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아직 과거에 있고 그래가지고 통계로만 선진국이고 마음은 아직도 다 개발도상국 속에 살고 있어요.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부터 마음속에 소양이 이렇게 층이 여러 개 쌓이면은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부터 이런 뭐라고 할까 문화를 소비하는 거를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족해서 우리가 어른이 됐어도 그런 걸 생활하지 못했죠. 근데 어른이 돼서 이제 어른들이 먼저 하면 자식들이 그런 걸 보면서 생활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지금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예, 좋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요런 이제 밀레니얼 러버스 시리즈라고 해서 네. 이 새천년의 연인들 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QR 코드하고 바코드를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정보업체 같은 데 가면은 뭐 사람들의 그 스펙 같은 거를 네. 다 적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적으면 적었다는 게 자기 자신의 상품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라서 그 사람은 가격이 얼마짜리 달라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신 거고. QR 기계로 딱 네. 찍으면은 이 사람의 상품에 대한 상품 정보가 딱 나오고 네. 가격표까지 딱 나오는 네. 이 무시무시한 시대를 제가 풍자한 거죠.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도 사실은 다 유명한 그림 중에 일부예요. 요거는 뭐 같았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보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다이아나 비 결혼식 장면이에요. 사실은 여기 약간 왕관이 네. 살짝 비쳐 있고 네. 그러면 좀 찰스 그때 형태자였던 모습이고 그 배경을 바꿨으니까 다 말하자면 윤곽선을 활용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바꾼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거는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에 윤곽을 따다가 그 남자한테서 QR코드 바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여성한테는 제가 정체가 불확실한 마스크. 반투명 마스크로 넣어주고 또 배경은 파리로 여기는 뉴욕 같은 배경으로 반풍경으로 변화를 주면서 시대를 약간 풍자하는 그런 느낌. 사실은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 우리들의 상품성 작가도 다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도 다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선수들을 상품화하고 막 이러는 게 현대적인 걸로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지 않느냐고 얘기도 되는데 그게 거꾸로 이 시대에 관한 정확한 모습이고 또 그림으로 막 예를 들어 가격표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격이 나온다는 게 현대인에 대한 현대인 생활에 대한 현대인의 상업성 그거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 같은 성격도 있고 비평적인 성격도 있고 가지고 일반 모습과 포스터 같은 모습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한 비교하면서 고발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분이 없는 만큼 부족하다 그런 역설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이기도 해요. 우리의 실정은 사실 좀 예술적으로 선진국이 못되고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거 뱅크시도 얼굴 없는 작가라고요. 거기서 유명하고 이분은 실제로 영국에서 현상 수배되어 있어요. 네.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도망간 거.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못 찾는가 보죠? 예, 그렇게 얼굴을 못 잡다. 그래서 얼굴을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체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런 소문나고 추측 기사들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집값이 아니 집값보다 더 훨씬 그림 값이 비싸지니까
거기 가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을 내놨다가도 뱅크시가 우연히 자기 집에 그림을 그리면은 집값이 같이 올라가서 집을 팔려고 내놨던 걸 걷어들여요. 그림값이 막 더 비싸니까. 근데 제가 그 사람의 그림 중에서 이 꽃돌지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이제 꽃을 크게 하고 한 손에 핸드폰도 쥐어지고 그러면서 그 배경을 광화문으로 넣었어요. 광화문 보이세요? 노란색으로. 노란색. 그래서 작년에 우리 대통령 뽑고 막 그럴 때 네. 양쪽 격렬한 그 여당 야당 네. 시위가 광화문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에 대결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장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지 네. 않았을까요? 어쨌든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한꺼번에 막 적처럼 생각하면서 네. 시위를 하고 미워하고 전투적으로 그러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지적하고 또 알고 있는 것도 오픈된 마인드로 모든 정보를 골고루 알고 있어야지 폐쇄된 내용만 알고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투데이스 원투도 해가지고 네. 오늘날 현 시점에서의 현상지대 우리나라한테 이런 정치적인 마인드로 국민성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특별히 훌륭하신 멘토씨를 모셔봤습니다. 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 작품에 대한 그 이렇게 어떻게 이 작품이 나왔고 이런 의미인지 예. 그냥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문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진짜 그 의미가 많다. 저쪽에 저의 대표작실이가 사실은 지하철실이 네. 지하철실이 굉장히 10년 넘게 해왔거든요. 제가 지하철을 사랑해서 이런 그림은 제목조차도 지하철 날다예요. 지하철이 땅속 터널을 가지만 네. 실제로는 하늘을 나는 거 이상으로 좋은 시간.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우리가 스마트폰 와이파이 인터넷도 잘 안 되니까 한계가 있는데 지하철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철 문화가 제일 우수하니까 네.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하늘을 날아서 가는 시간과 같기 때문에 네. 지하철 날다라고 제목을 줘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상상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귀한 시간이다. 네. 귀한 그리고 지하철도 귀한 공간이다. 그런 뜻으로 풍선도 걸고 그래서 와이파이 전파 네. 날아다니는 걸 네, 제가 네. 특별히 표시하고 그랬던 작품 지하철 날다. 이런 건 이제 왕의 귀한 시인데 귀한 지하철에서 이제 한 사람이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여러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배경으로 1호 공들을 불러왔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세종대왕 또 팝의 제왕인 마이클 잭슨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왕인 클레오파트라 이런 분들을 지하철에 불러와서 이 풍경이 낯설게 되게 만든 거죠. 낯설게 하기라는 방식이 미술과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용어거든요. 미술에서는 그 용어를 특별히 대표이지만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법의 특징은 평범하게 보이고 있는지도 몰랐던 어쨌든 뭐 평범해서 우리가 관심조차 없고 따분해 보였던 모습을 조금 상상력으로 변화를 주면서 신선하게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면서 감동까지 있으면 참 좋은 거고 저는 감동과 함께 사실은 우리의 평상적인 생활이 이런 새로움을 보고 나서 다시 활력을 되찾는 그런 것까지 사실은 기대하고 그런 대표지만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앞을 내다보신 것 같아요. 이거 작품 언제 하신 거죠? 요거는 요새 그 마이클 잭슨이 떴잖아요. 그러네요. 영화에서
영화가 네. 나와가지고 잘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그 가운데 제가 이거 왕의 시리즈를 여러 개 그렸는데 마이클 잭슨도 우리 세종대왕하고 같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 시리즈는 그런 의미로 네. 대표지방 기법을 많이 했고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를 방법에 기한해서 이렇게 얼굴 위주로 자화상이 있던 그림을 네. 전신상으로 내려오니까 굉장히 색다른 거죠. 네. 전신 어떤 배경도. 분은 어떤 분은 이 작품에서 네.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관람하시는 분이 네. 계셔서 제가 그분께 마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광고 작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 작품 속에서 그것도 우체부 아저씨 그림이 있거든요. 네. 우체부 롤렉인가? 요거는 이제 그 광고를 치료했던 네. 그 의사 선생님 네. 초상인데 그걸 다 이제 전신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 모습이 완전히 색다르게 바뀌는 모습을 광고의 강두이네요. 네. 그렇죠. 아래를 하고 그래가지고 평범한 모습을 이제 다른 모습으로